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. 희망의 문학 그 길을 찾아서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익히 잘 아시는 내용이죠. 문학 그러면 벌써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교할 때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. 엄마가 노래하고 그 다음에 엄마가 아이에게 말해주고 태야에게 내가 너 사랑한다 태명도 불러주고 하면서 네가 이 세상에 나올 때까지 엄마 뱃속에서 정말 건강하게 잘 있다가 엄마랑 얘기 많이 하고 이 세상의 아름다운 빛을 보고 정말 기쁜 삶을 살길 바란다. 아가야, 나의 사랑하는 아가야. 이게 뭔가요? 이게 이미 벌써 문학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에 가면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나서 또 여러 주변에 할머니, 할아버지, 뭐 식구들의 이야기를 듣죠. 물론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문학 작품이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의 것은 아니지만 이미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문학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사실은 스며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좀 커서 할머니, 할아버지한테 옛날에 말이야 그러죠. 어느 산골에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여쁜 소녀가 살고 있었어. 뭐 이런 얘기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. 아니면은 뭐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거. 요즘에 여름에 남양 특집 그랬대 조금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지금은 전설 따라 삼천리 뭐 거의 우리 그 어떤 미디어나 드라마에서 많이 사라진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에 가면은 유치원에 수많은 책 속에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죠. 이솝우화의 이야기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뭐 고전 그런 그 전설들의 이야기라든가 또는 뭐 조금 자라나면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나라의 무슨 단군 신화 이야기 그 다음에 박혁것의 이야기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서 민족성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정체성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국민으로서의 어떤 동질감도 느껴가면서 교양을 쌓는 한 분야가 문학이다. 그런데 지금 문학의 범위는 그렇게 다양하게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장르적으로 나누면 우선 시가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야기체로 되어 있는 소설, 그 소설에는 뭐 장편 소설도 있고 단편 소설도 있고 그 다음에 드라마.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. 다 뭡니까? 문학의 큰 범위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죠. 그 다음에 또 뭐 평론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시, 동요도 있고 동화도 있죠. 그런데 이 동화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.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 아이들의 어떤 인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윤리라든가 도덕성이라든가 사회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인품이라든가 이런 어떤 내면의 세계들을 고양해 줄 수 있는 어린 아이들 세계의 이야기. 동화죠. 근데 동화는 거기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. 예를 들면 이솝우화다 우리가 그렇게 어렸을 때 많이 읽지 않았습니까? 근데 이솝우화라고 하는 건 어린 아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청소년에게도 유익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어른에게도 사실은 어른이 다시 읽어볼 만한 그걸 다시 말해서 뭐라고 합니까? 성인 동화 그러죠. 성인 동화 그래서 조금 좀 뭐 야한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. 왜냐하면 성인들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신적으로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피곤하고 그 다음에 경쟁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나름대로 뭔가 좀 힐링, 내적인 힐링이라고 하는 그런데 갈망들이 많이 있죠. 여행도 다니고 등산도 다니고 그런 그 자연의 품에 안겨서 우리가 힐링을 한다 그러는 좋은 그런 그 여행도 있겠습니다만 내면의 여행. 다시 말해서 어른들이 동화적인 이야기 속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되돌아보고 반성할 것을 또 반성하고 아니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죠. 성찰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. 인간만이 성찰할 수가 있어요. 과거를 돌이켜보고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우리가 복기라고 하잖아요. 근데 이 복기와 같은 것을 우리가 내적으로 한번 해본다 그런 거죠. 이게 뭐냐? 성찰이라고 하는 거예요. 다른 동물의 세계, 다른 세계는 없습니다. 이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아주 고도의 귀하고 또 소중한 그러한 작용, 기능이 성찰이라고 하는 거죠. 그 성찰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어른들이 성찰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
동화가 뭐냐? 성인 동화. 예를 들자면 어린 왕자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. 그 어린 왕자를 보면 때로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무슨 꿈과 같은 이야기 같아요. 어린아이들이 잘 이해하기도 어려운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문장들이 나오기는 합니다. 그러나 어린 왕자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 이거는 어른들을 위한 성인 동화다. 어른들이 그 작품을 읽음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인생을 성찰하고 자기의 삶을 성찰하고 인생이라고 하는 그 길고 긴 때로는 처음과 끝이 잘 모르겠는 우리가 뭐 탄생하고 죽음을 처음과 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 자체는 사실 모를 때가 있지요. 나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때 우리가 어른들이라면 그런 성인 동화와 같은 작품들을 통해서 깨닫고 반성하고 그 다음에 또 의미를 찾아가고 그래서 거기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희망과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장르 성인 동화 그것을 포함하는 문학이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들이 희망의 문학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문학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. 소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. 이야기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. 시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. 그럼 과연 그것은 전부 다 희망의 문학이라고 할 수 있을까? 어떤 문학은 굉장히 고도의 그런 그 가치들을 가지고 의미들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적인 그런 그 영역에 머무르는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. 물론 우리가 문학이다 그래가지고 공적으로 독서 세계에 등장을 하면 그거는 이미 개인의 작품이 아니고 모두 공공의 작품이 되죠. 우리가 뭐 집단 지성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집단의 문화의 한 내용으로서의 문학이 되는 겁니다. 그러나 이제 우리 이 시대에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그 다음에 자아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때로는 너무 상업적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19금 문학도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비닐 포장에 파는 그런 문학도 있고 그래서 이 문학의 세계가 지금은 굉장히 다양하면서도 정말 어떤 메시지를 찾기에 어려운 그러한 문학도 꽤 있다. 또는 자기 발산적인 그런 그 작품도 있어요. 때로는 파괴적인 그런 문학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문학의 세계 속에서 어떻게 희망의 문학 다시 말해서 힐링도 하고 삶을 격려하고 삶을 토닥여주고 그 다음에 오늘 어제만이 아닌 내일의 삶을 정말 지향할 수 있는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학 그 길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? 물론 이 시간은 저희들이 기독교 세계관적인 토대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일반 문학만을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어떻게 하면 정말 희망의 문학 기독교의 영성을 갖춘 그러한 문학으로 우리의 현재의 문학 다시 말해 현재의 혼란하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너무 또 허무주의적인 그런 문학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희망의 문학을 찾아갈 수가 있는가. 그래서 제목은 희망의 문학 그 길을 찾아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 희망의 문학 그 길을 찾아서라고 하는 이런 내용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? 스스로 성찰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길에서 의미를 찾는 그러한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.